안녕하세요. 12주 3차시 뷰티 심리학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뷰티 고객 심리 상담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잠깐 요약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상담은 이 목적 있는 대화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고객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맞춤 해결책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 메시지를 활용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자, 의사소통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후 검토, 피드백 활용, 적극적인 경청, 언어를 단순화하는 거, 감정 조절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경청을 잘하고 경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공감하면서 경청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감정은행 계좌를 사용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때 신뢰를 잘 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3차 시에는 뷰티 살롱 실전 상담 방법에 대해서 할게요. 자, 학습 목표는 뷰티 상담과 뷰티 고객과 상담할 때 효과적인 피드백 지침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뷰티 고객을 편안하게 상담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입니다. 자, 생각해보기 코너인데요. 고객하고 상담할 때 질문과 피드백의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뷰티샵에서 고객과의 대화에서 상담에서는 어떠한 불편한 점이 있었을까요? 자, 아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질문하고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소통 시. 왜냐하면 확인해보고 이 사람한테 다시 확인해본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소통할 때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뭔가 경청을 하고 질문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 심층적인 이 밑에 빙산의 일각의 불과했던 부분이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렇게 눈덩이 같이 큰 부분이 있었어. 본질의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라 라는 것을 공감하고 질문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다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효과적인 질문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효과적인 질문은 미래지향적이면서 긍정적인 질문입니다. 자, 긍정적인 질문의 사례 좀 볼게요. 자, 팀장님이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더니 채율이라는 직원이 먼저 이기적 씨를 만나서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도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미래지향적이면서 긍정적인 질문을 하고 있죠. 자, 팀장님의 문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그 친구는 그 업무의 큰 그림을 보고 추진력도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세부 실행 부분에 강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친구와 업무를 잘 조정하면 시너지가 날 것도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닫힌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하시는 거, 그리고 유도 질문을 안 하시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자, 폐쇄형 닫힌 질문입니다. 자, 팀장님이 내가 그 친구를 불러서 한번 얘기해 볼까? 최유리가 아니에요. 닫혀버린 거죠. 그러면 일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야. 어차피 만나서 얘기해봐야 들어먹을 친구도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닫힌 질문이죠. 그럼 이기적 씨를 아예 라인에서 빼버릴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반반이에요. 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뭐가 해결된다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개방형 질문을 했을 때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기적 씨가 왜 그랬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 네, 이게 이제 열린 질문이죠. 지난번에는 장비가 다운돼서 서로 예민하다 보니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 친구와 관계 개선을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아, 다혜 씨가 이기적 씨하고 잘 통한다고 하던데 다혜 씨를 가능한 빨리 만나서 이기적 씨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래지향적이고 열린 거죠. 다혜 씨 말고도 다른 동료들과 두루두루 그 의견에 대해서 얘기해보며 뭔가 또 다른 의견들이 도출되면서 해결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효과적인 질문은 자,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질문인데요. 자, 여기 표 보시면 여기 가로축으로 딱 잘라가지고 알고 싶고 묻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개방형, 여기는 폐쇄형이죠. 폐쇄형. 상대가 대답하기 싫어한다. 여기는 부정적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대답하고 싶어진다. 긍정적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 서로 알고 싶고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거는 이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알고 싶고 상대도 이야기하고 싶은 영역의 질문 베스트예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여기는 되게 안 좋은 거죠. 이것도 안 하고 폐쇄하고 싶고 말하기도 싫은 거. 나는 알고도 싶지 않고 상대도 이야기하고도 싶지 않은 부분이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는 질문으로 무슨 질문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인 거죠. 네. 자, 피드백의 정의와 기능이에요. 자, 피드백은 관찰된 행동이나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피드백을 또 잘하는 방법. 자, 피드백의 유형에는 강화, 조언, 침묵, 비난이 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좋겠어요? 자, 강화하는 방법.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바람직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영향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높이고 동기를 강화시키고 성과가 향상시킬 수가 있죠.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조언은 기대에 미치는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이를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권유하거나 제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을 교정하고 성과를 이것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근데 침묵은 아무런 반응을 안 하죠. 그래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불안감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비난은 뭐예요? 더 나빠. 기대에 미치지 못한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서 규명하고 지적하고 질책하고 자, 변명이나 핑계, 저항을 가져오게 돼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래서 행동이나 성과를 왜곡하고 상황을 회피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정말 최악의 경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피드백의 핵심 조건은 뭐예요? 바람직한 피드백은 초점이 잘 맞고 적합해야 되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야 돼요.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초점은 피드백은 개인적인 아닌 관찰된 특정 행동이나 성과나 이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적합성은 상황에 적절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타이밍은 필요할 때 적절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효과적인 피드백을 위한 지침은 피드백하는 목적을 명확히 하셔야 되고 사람 인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피드백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난 안 되고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조언을 제시해주고 강요보다는 권유를 해주시고 비난과 조언 이런 것들과 침묵의 균형을 잘 맞춰주시라는 거. 네. 자, 피드백하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드백을 받는 사람의 생각, 태도 이런 것도 피드백에 큰 효과를 미쳐요. 그래서 피드백을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자기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드백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피드백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드백 내용을 잘 경청하시고 감정적으로 내세우지 마시고 피드백에 대해서 또는 방어적이거나 구실을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명확히 하시고 피드백이 끝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전해주시고 피드백의 내용을 잘 실천할 거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뷰티 잉글리시라고 하는 과목에서 의사소통 방법이 너무 잘 나와 있어서 하나 가져왔어요. 자, 외국에서는 이렇게 살롱에서 할 수 있는 살롱 스몰 토크에 대해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잡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꼭 제한을 두고 이거는 하면 안 돼라고 주의를 주는 4가지 사례가 있는데 민감한 부분이에요. 터치 토픽. 건드릴 수 있는 토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어떤 사람의 월급, 급여, 그 다음에 요즘은 결혼 여부라든지 자녀가 있는 여부라든지 여기 좀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이런 터치 토픽은 안전한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고 좋은 신뢰를 깨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는 좀 고려해 주시고 그렇다면 안전한 주제는 뭐예요? 미용실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고향에 대한 얘기 또는 직업에 대한 얘기 또는 그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화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미용실에서 좀 이렇게 가십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가십은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동네 바운더리에 있는 미용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가십을 하다 보면 동네 사람들 하다 보면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십도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멋진 컷의 비결은 바로 소통입니다. 자, communicating during haircut이라고 하는데요. 미용실에서 커트하는 동안의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컷 전에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떤 디자인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머리를 자르고 싶은지 경청을 잘 하고 피드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방향을 잘 캐치를 하신 다음에 이게 정확히 맞는지 알고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를 동안에도 왜 머리를 이렇게 뒤에를 깎아야 되면 머리를 숙여주세요. 지금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리깡으로 하기 때문에 머리를 숙여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머리를 약간 옆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상대 디자이너 요청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명확한 지시를 좀 해주고 고객이 할 수 있는 방향에서 그리고 가운을 입도록 해서 흩어지는 머리카락에서 못을 보호하고 또 머리를 자르기 전에 스프레이로 물을 뿌리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뿌릴 때 설명을 해줘요.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차갑습니다. 라고 소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컷한 다음에는 피드백.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 정말로 머리가 잘 나왔는지 확인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컴플레인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족도에 따라서 질문과 피드백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거지 마지막 찬스라는 것도 기억을 하라고 꼭 나와 있습니다. 자, 결제를 또 어떻게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 부분이 민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살롱 결제 절차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들이 이제 영어 뷰티 잉글리시 나오는데, 자, 어떻게 얼마 팁을 해야 되는지, 또 지불이 카드로 해야 되는지, 현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해외에 나갈 때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인 고용자라든지 이럴 때 이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팁을 또 너무 과하게 주시면 안 돼요. 전체 금액의 15%에서 20%니까 아주 사실은 이제 스몰 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팁을 주시고, 그리고 팁을 주실 때는 현금으로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벨라살롱의 쿠폰, 그러니까 어떤 미용실이 이제 쿠폰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쿠폰의 유효기간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만료 기간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더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환불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 더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물 프로모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품권을 받았을 때 구매 후 1년 동안 유효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유효 기간을 잘 파악하시라는 거죠. 유효 기간 대부분 이제 1년이거나 뭐 6개월이거나 이렇잖아요. 그리고 총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상품권에 액이 초과됐을 때는 추가 지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맞춰서 총 금액이 얼마고 상품권을 뺐을 때 또 추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 디파짓이 얼마 되는지 상담을 마친 다음에 매니큐어를 시작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이크업에 있어서 이제 상담을 하게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뷰티살롱 실전 상담에서는 메이크업 사례를 가지고 좀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정보 제공은 이제 공통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고객의 성별, 연령, 직업, 얼굴의 피부, 유형, 얼굴 형태, 퍼스널 컬러, 피부색, 이미지 스타일에 따라서 메이크업 이미지 스타일링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 연출을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상담자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고객 상담에서는 정보 제공 활동이 상담 활동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고객이 궁금해하는 거를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긴장하거나 의구심을 가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잘 어루만져 주시고, 자, 상담은 단순한 정보 제공 활동이 아니라 상담자와 고객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구매 권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담을 하는, 미용실에서 상담하는 거는 어떤 정신 상담이라기보다는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상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이 상담은 구매 권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뷰티 메이크업 샵의 상담자는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데, 이 활동은 앞에서 언급한 정보 제공과는 동전의 양면성이기 때문에 정말 설득력 있게 잘 해주셔야 되겠죠. 자, 공감 능력이에요. 일반적으로 상담이 불만이나 슬픔이나 두려움, 우울한 마음을 들어줘서 공감한다는 의미가 이제 상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청을 했을 때는 잘 듣는 것을 의미하고, 공감은 감정을 잘 이해하고 조율한다는 거. 그래서 공감적 경청이라고 하면 감정에 조율하면서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을 다루지 않은 채 문제만 해결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보듬어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감은 공감하고 있을 때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위로와 격려예요. 위로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달래주는 것의 의미인데, 격려는 용기나 의욕이 솟아나도록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슬프거나 좌절한 사람을 볼 때 따뜻한 말에 한마디 위로를 건네면서 마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진실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괴로움을 덜고 힘을 되찾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 메이크업 상담이 의미하는 활동에 또 이제 5번째 설명이 있는데요. 설명은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밝혀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상담에서 어떤 사건의 원리,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듣기를 원하는데, 전문적인 실무 경험이나 경력이 풍부한 상담자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지적인 이해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회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시도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머리로 이해했을 때 마음도 편해진다는 거. 그래서 상담자가 사건의 원리나 인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6번째는 조언이에요. 조언은 문자 그대로 말을 거둔다거든요. 조언. 그래서 이 조언은 말로 살짝 거들어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도와주는 거. 그래서 조언이 보다 효과적이려면 맞춤식이어야 되고 또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조언은. 그리고 사람의 문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일률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 맞춤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개인의 욕구, 성격적 특징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자, 파악한 바에 의해서 고객에 꼭 맞는 맞춤식 충고나 조언을 제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부탁인데요. 부탁은 섣부른 충고보다 100배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탁은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부정적인 평가를 덜 전달하기 때문에 상담자는 강요하는 것이 아닌 부탁을 하는 거고 고객은 상담자의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 역시 고객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소망을 전달하는 식이라면 효과가 약해요. 그래서 고객하고 충분히 공감한 다음에 부탁을 해야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8번째는 불만 응대예요. 자, 고객 상담 장면에서 불만을 응대하는 것도 상담으로 여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상담이죠, 이것도. 불만 응대는 불만에 대한 수용, 사과, 보상을 위한 타협, 이런 것들이 함께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타인에 대한 불만을 들어주기는 쉬워도 나에 대한 불만 표출을 직접 응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어루만질 수가 있다면 오히려 신뢰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 완전 반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찬스를 잘 상담으로 이어줄 수 있는 게 진정한 프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이에요. 조정. 자, 조정은 분쟁이 있는 양측을 제3자가 개입을 해서 그 갈등을 어루만져주고 타협에 이르게 하는 게 조정입니다. 10번째 자기 인식인데요. 자기 인식이란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평소 자신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것보다는 자신의 습관적인 부분 또는 무의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자, 상담할 때 고객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14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을 대할 때는 편안한 상태로 대화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과 상담하는 시간을 준수하셔야 되고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고객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시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일정에 변화가 생겼을 때는 사전에 통지를 해주셔야 신뢰가 생기겠죠. 고객을 항상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고객에게 불평하거나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리고 고객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고객이 있는 앞에서 술, 음식을 먹는 행동은 이건 정말 안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 시크릿는 이건 정말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고객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같이 호응하면서 공감, 호감 이런 것들 적극적인 엠퍼시 중요하겠죠.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자신의 사적인 문제와 절대 고객의 문제를 연관시키시면 안 돼요. 자, 메이크업 고객을 상담할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심리학적인 교양과 더불어서 메이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이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면접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다음에 고객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스타일을 연출해 주셔야 돼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메이크업 샵에 방문한 고객과의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격, 메이크업을 샵을 방문하게 된 동기, 메이크업 시술 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자세히 파악하셔야 되고, 그러한 요구사항에 응하고 동시에 메이크업 시술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객이 정말 잘 이해를 했는지 피드백도 좀 받아보시고 다시 질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담실은 가능하면 독립된 공간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안락하고 적합한 실내 장식을 해서 고객이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객과의 성공적인 상담은 메이크업 샵을 찾는 다양한 고객들에게 신뢰감과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방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상담 자세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런 고객의 심리를 위한 인간 심리에 대한 지식, 고객 상담에 대한 지식, 이건 필수 현장에서 요구되고요. 그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지녀야 할 소양, 매너, 이런 기본적인 전문가로서 갖춰야 되고, 그리고 고객을 대할 때는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첫인상. 그래서 이 첫인상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첫째, 밝은 표정. 첫인상은 10초가 중요하고 밝고 명랑한 표정, 미소 띤 얼굴, 이런 것들이 첫인상을 좋게 만들겠죠. 이러한 표정이 진실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되만 고객한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인상에 호감을 얻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은 상대방을 향한 따뜻한 미소, 눈을 응시하는 대화 방법, 원만한 인간관계를 보장해 줄 수 있죠. 이런 모습들이. 자, 용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련된 복장, 단정한 거, 단정한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세련된 복장보다는. 그래서 개인과 직업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성인 경우에는 메이크업의 연출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너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란하거나 너무 짙은 메이크업은 오히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고객한테 거부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친근하게 하려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오히려 헤어스타일도 너무 화려하지 않고 세련되고 단정한 스타일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씨예요. 올바른 대화법, 친절한 말씨, 그 사람의 교양과도 관련이 있어 보여 수준을 나타내 주잖아요.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말씨는. 그래서 밝고 친절하게 사람의 자신의 이미지를 보다 좋게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요. 목소리는 맑고 탁함, 말의 속도, 표현 속도에 따라서 속도의 차이, 감정의 상태 등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도 하고 나쁜 인상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따라서 올바른 경어를 사용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독특하고 예의 바른 화술법을 지니고 있는 게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태도.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이 먼저 반갑게 인사하는 태도. 먼저 고객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인사 잘하는 거. 그래서 인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리스펙트, 그 다음에 반가움을, 그리팅을 나타내는 형식이죠. 그래서 인사를 예의 바르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 우선주의를 해야 되겠죠. 시술할 때는. 민감한 사람일수록 메이크업 하는 날 건강 상태,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색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분히 상답한 다음에 고객의 기분을 충분히 배려하고 기본 에티켓과 테크닉을 유의해서 시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메이크업의 기본 자세는 본격적인 메이크업 시술에 따라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준비 자세가 중요한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에 10분에서 20분 전에는 흰색 타올이나 천을 테이블에 깔고 메이크업 제품과 도구를 정리정돈을 잘 해놓습니다. 그리고 시술에 들어갈 때는 시술자는 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메이크업 하는 동안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바른 자세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은 얼굴에 강한 압력, 터치, 뭐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댄다든지 이런 행동은 절대 주의하셔야 되고, 또 고객한테 이렇게 기대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정말 안 돼요. 자, 그리고 항상 부드럽고 고객의 입장을 배려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편안하고 안정된 터치. 예,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말 잘하시는 분은 어떻게 브러쉬가 어떻게 왔다 갔는지도 모르게 정말 잘하는 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술자는 어깨, 팔꿈치, 손가락의 적절한 압력과 메이크업 도구의 사용 방향에 따른 올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막 찌르거나 아프게 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게 신뢰를 느끼게 할 수도 있고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구를 항상 신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주 부드럽고 섬세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고객을 의자에 앉히셨다면 시술자는 오른쪽에서 시술자를 보면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오른손을 쓰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을 앉혀 놓으시고 시술하는 아티스트는 오른쪽에서 메이크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제품도 갖다 쓰기가 편하게. 그래서 왼손을 쓰는 사람은 왼쪽에서 하시는 거겠죠. 왼손을 사용해야 되니까 왼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고요. 고객의 머리가 시술자의 눈높이에 있도록 의자의 높이를 좀 많이 높여가지고 이게 눈높이에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은 시술자가 허리가 이렇게 꼬부라집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하고 나면 허리 끊어져요. 그래서 너무 낮은 의자는 시술자의 허리에 부담을 줘서 장시간 시술할 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내 얼굴의 찡그린 모습을 고객이 볼 수도 있어요. 불안정하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메이크업 중간중간에 그리고 끝맺음 때 이렇게 거울을 보고 꼭 확인해 주시는 게 눈과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거울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도 보고 확인하고 나도 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만족을 하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과 시술자의 거리는 너무 멀어도 메이크업을 못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됩니다. 적정한 30cm를 지켜주시고 어깨와 시술자의 팔꿈치 사이의 간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마주보고 하는 경우도 많죠. 자, 의자에 마주 앉아서 메이크업 하는 자세예요. 고객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이때 고객의 얼굴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서 시술을 해주세요. 자, 손동작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운동이 필요해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곧게 펴서 손을 쥔 상태로 고객 얼굴 위에서 뒤에서 앞으로 또는 위에서 아래로 운동하면서 얼굴에 부드러운 압력을 주시고요. 이러한 동작은 파우더 퍼프 끝을 잡고 블렌딩 할 때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브러쉬를 잡을 때도 펜슬 잡듯이 이렇게 쥐어서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자, 이런 방법은 작고 섬세한 부분을 표현할 때 손놀림을 조절하기에 매우 중요하고요. 메이크업 할 때 손동작을 유념해서 시술하고 시술 중에 안정된 자세를 반드시 취해 주셔야 웃음이 나옵니다. 자, 프로페셔널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려면 고객에게 편안한 모습, 편안한 느낌, 경험을 주도록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충분히 연습하고 숙지하고 안정되고 내가 편한 터치라고 기타 이상으로 칭찬을 받게 될 거라고 하죠. 자, 마지막 이제 평가하기입니다. 뷰티 고객과 상담할 때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는 무엇일까요? 자, 그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 물론이죠. 오픈마인드와 용기, 적극적인 리스닝, 감탄과 리액션, 네, 모두 다 맞겠죠. 그래서, 네, 이거는, 이거 잘못 수정이 됐어요. 이게 모두 다 맞습니다.
적극적인 경청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 수동적으로 듣기 위해서 노력한다. 능동적으로 들어기 위해서 노력한다. 수동적으로만 듣는다. 이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감정이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서 자기 감정은 절제하시고 상대방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 3, 4번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학습 정리해 볼게요. 자, 이번 주 뷰티살롱 실전 상담 기법. 자, 질문과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문 듣기 이후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깊게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고, 피드백은 관찰된 행동이나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와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고, 효과적인 질문은 미래지향적이면서 긍정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형보다는 미래형,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형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고객하고 상담할 때는 편안한 용모하고 그 다음에 단정한 외모, 그리고 친절한 미소하고 경어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메이크업 시술할 때 자세를 편안히 하고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잘 됐는지 만족을 하는지 이 피드백 상담을 하면서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13주 차인데요 뷰티 살롱 고객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